안녕하세요. 장준호의 명리 산책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동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한 분야에 자기가 일에 손에 익고 그리고 전문가가 되어가기쯤 되면은 주변에서 제의가 들어오죠. 위로 올라가는 직급을 올려주겠다는 제의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너 나랑 한번 같이 일해보자 이런 형태의 제의가 들어오죠. 흔히들 이런 거는 스카웃이나 혹은 동업의 형태의 제의가 들어오기 일쑤입니다. 우리가 동업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나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저쪽에서 자본을 댄다라든지 아니면은 둘이 똑같은 지분을 가지고 쌍두마차의 형태로 같이 일을 하면서 한 사람은 밖에서 일을 하고 한 사람은 안에서 일을 하고 이런 형태의 동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나는 자본이 이만큼 필요한데 부족한 자본을 다른 사람한테 투자해서 받는다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동업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업을 할 적에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그 사람과 자기와 잘 맞아 떨어지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서로 감정적인 문제가 끼어들게 되죠. 그 감정적인 문제들이 어느 순간에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순간이 폭발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폭발하는 현상조차도 사람의 사람됨으로 그 사람의 사람됨으로 조절을 할 수 있다면은 그 관계는 오래 꾸준히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중간에 가다가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간다든지 아니면 아예 둘이 지분을 청산하고 갈라서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차라리 이렇게 어느 순간 되면은 우리 갈라서자라고 하고 서로 지분 나누고 떨어져 나가는 게 좋은 모양입니다만 좋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는 절대 동업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하고 동업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동업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대부분 수완이 좋고 말주변이 좋습니다. 말주변이 좋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희망을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무언가 앞으로의 비전이 눈에 보인다. 아, 이 사람하고 같이 하면 뭔가 일이 될 것 같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서히 자기의 돈 주머니가 비워져 나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의 주머니가 다 비워져 나갔다는 것을 안 후에는 이미 이를 걷잡을 수 없게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 많이 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항상 주변의 얘기를 듣고 이 사람과 내가 무언가 일을 할 건데 그 사람의 과 나가 잘 맞을까 이런 것들을 주변 사람한테 자꾸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굳이 이렇게 명리나 이런 것들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책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말이죠. 오늘 말씀드릴 사주는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하나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예전에 같이 일했던 선생님인데 자기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하고 학원 연합체를 한번 구성을 해보자. 그래서 동업을 제의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가 자기하고 일을 해서 잘 맞아 떨어질 것인가 그래서 이걸 일을 하면 앞으로의 비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려고 전화를 해 준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그런 생년월일까지 보냈는데 한 사람은 정확하게 시까지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우선 그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자 라고 했죠. 살펴보는데 물론 생년월일 시까지 있어야 정확합니다만은 대략적인 형태로만 보고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시까지 알려준 이 사람을 보면서 혹시 이 사람이 지금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저에게 전화를 준 선생님이 맞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자기가 같이 일을 해보자, 연합체를 구성해보자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얘기를 하면서 물론 지금 저에게 의뢰한 사람하고 사주를 같이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만 굳이 이 상황에서는 두 사람을 비교하지 않고도 결론이 나는 경우였기 때문에 오늘은 한 사람의 사주만 보고 동업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어디 한번 볼까요? 개축년 갑인월 신사일 기해시입니다. 이 사주를 보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우리 마음 급한 선생님이 먼저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잠깐만 멈추라고. 내가 본 게 있으니 그러면은 내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혹시 내가 틀린 게 있으면은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고, 만일 내가 틀린 게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사주를 볼 적에 일단 오행이 다 갖춰졌는지를 먼저 봤겠죠. 그래서 목화 토금수 모두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월에 태어났는지를 봤겠죠. 그래서 갑인월에 태어났다. 신금이 인월에 태어났고, 그리고 월간에 갑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신금에게 인목, 간목은 정제입니다. 정제이고, 그리고 갑인이라는 기둥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정제라는 기둥을 아주 크게 갖고 있네요. 이런 정제가 크게 있다면은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금이 목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수를 갖고 있으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문제 없다. 그런데 금이 수와 목을 같이 들고 있으면 더 좋다. 이게 제가 항상 주장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수와 목을 신금이 둘 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모습인 게 되겠네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항상 사주가 주어진 조건에서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이 사주가 갖고 있는 그릇은 그러한 그릇이 안 된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었죠. 이 사주가 갑인이라는 정제의 기둥을 갖고 있지만 이 정제를 신금이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정제를 항상 마음에 품고 있지 그걸 자기 걸로 취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눈치가 매우 강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눈치에 따라서 상대방 기분을 파악하고, 그리고 순간순간 말을 바꾸기도 할 겁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사람의 모습은 상당히 깔끔한 모습인데, 그런데 복장을 보면은 뭔가 자기는 멋을 낸다고 냈는데 이해할 수 없는 패션입니다. 혹시 그렇게 입고 다닙니까? 그랬더니 막 갑자기 웃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실제로 보면은 어느 날 이 옷을 입고 오면은 이 뭐라고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도 없고 그런 모습이랍니다. 보통 이런 형태의 이 사람들이 위에 옛날에 한번 그런 게 유행했던 것 같아요. 위에 아주 멋있는 슈트를 입고, 그리고 밑에는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형태의 부류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패션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보통 정장을 하면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위아래로 정장까지 다 맞추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뭔가 자기는 정장을 갖추는데 뭔가 파격적인 형태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실제로 그러하다. 그리고 학원가의 선생님이라면 상당히 지적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은 지적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 혹은 능력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을 것이다. 혹시 그러한가?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네, 이 선생님이 이 사람은 자기가 지방대가 나왔다는 그런, 물론 지방대를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학원가에서는 이 학벌이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실력을 갖고 있어서 그 실력으로 밀고 나가면 상관없는데, 그 실력과 자기의 그 생각과 잘 안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자기에게 학교를 어디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당하게, 스스로 당당하게 나는 지방대 나왔습니다만은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선생님도 계십니다만,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학벌을 속이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학력 위조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 학원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학력 위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런 형태의 류의 사람일 것이다. 물론 이 사람이 학력 위조를 했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런 자기의 지적 능력이나 어떤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사람일 것이다. 혹시 그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러하다라고 하더군요. 자,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사람 병신년에 관제구설수에 걸려 있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경찰서 들락날락하고 심하게는 법원 왔다 갔다 해서 판결 받았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근데 그런 일은 잘 모를 텐데 그냥 한번 알고 있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병신년이면은 언젠가요? 그래서 아니 뭐 재작년 그때쯤이죠. 한 2, 3년 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이 사람 그때 이혼했어요. 라고 하더군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 이 사람과는 동업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결론을 내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사실은 저하고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사람하고 하면은 뭔가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얘기를 잘 한답니다. 그래서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자기의 계획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뭔가 조금 이 사람이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약간 돌아서면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즘에 자꾸 대시가 들어오는데 이 동업하자는 대시가 계속 들어오는데 그 대시를 자기가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꾸 고민을 하는데 안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왠지 하면 잘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군요. 그래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이 사람과 동업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10을 갖고 얘기를 할 때 10에서 1만 투자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2로 넘어가고 그 다음 지나가면 3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 있으면 선생님은 5 이상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뒤로 빠지게 되죠. 뒤로 빠지는데 문제가 거기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조만간 또 관제구설수가 또 오니까 선생님이 만일 이 사람과 같이 일을 하게 되면은 그 관제구설수에 엮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관의 문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구설에 대한 문제도 같이 들고 있습니다. 구설이라고 하는 것은 학원가에서 안 좋은 소문이 나돈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실제로 사생활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더군요. 사생활이 좋지 않아서 이혼을 당했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아무리 겉모습이 좋아 보여도 절대로 같이 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부터라도 선을 그으시고 이 사람과 웬만하면 접촉을 안 하시는 게 선생님께 오히려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혼자 하시는 게 그게 더 나을 것 같네요.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주를 보면서 동업을 할지 안 할지, 동업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궁합이 맞는지, 궁합을 남녀의 그 관계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부족한 기운을 이쪽에서 보충해 줄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밖으로 외형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러면 한 사람은 안에서 앉아서 내부적인 일을 컴퓨터 보고 문서 작업하고 그리고 그런 이 법적인 문제 처리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한 사람은 밖에서 영업을 하고 다니고 이런 서로 보완적인 문제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자꾸 관제구설수에 끼어들고 그 다음에 자기의 돈은 안 집어넣고 상대방의 돈만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동업은 피해야 되겠죠. 네, 오늘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사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더 좋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